강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TV 방송을 진행하는 송재혁 앵커입니다. 오늘은 대한노인회를 사랑하는 회원 및 시민일동이라는 분들이 회장 일개인의 대한노인회 파괴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대한노인회 김호율 회장의 회장직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분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인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좀 받아서 검토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선량한 대한노인의 300만 회원 일동과 역대 중앙회장, 지회장들은 단체 설립 후 55년 동안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 발전과 대한노인의 위상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선대의 노력들이 현 김호율 회장의 취임과 더불어 물거품이 될 지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대한노인회가 이 지경까지 추락한 것은 2020년 10월 김호율 회장의 취임 후 3년 동안 자행해온 전관 무시 파행 운영, 형사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유관단체 임원으로서의 사회적 윤리 위반, 대한노인회와 무관한 무리한 수익사업 추진 등이 큰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올해 중앙회의 가장 큰 변화는 경로당 중앙지원본부 운영예산 2023년 기준으로 4억 6,8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액을 전액 삭감됐다는 점입니다. 경로당 사업이 민간 위탁으로 전환된 것인데요. 대한노인의 가장 큰 세 가지 사업인 경로당 지원, 자원봉사 지원, 취업 지원이 모두 공모 및 위탁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중앙회는 각종 노인복지 사업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노인회 관계자들은 대한노인회는 경로당의 근간인데 경로당 사업에서 배제가 된다면 중앙회가 존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호율 회장은 선거 다음 날인 2020년 10월 20일에 전국 대의원에게 메일을 보내서 서면 정기총회로 김호율 회장 임기 동안 부회장, 선임 이사 선출과 해임에 관한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다는 안건을 벼락 의결하여 선임 이사를 수시로 임면해 왔습니다. 거수기 이사회로 만들어서 취임 후 지금까지 이사회의 결정을 무력화시키고 중요 결정들을 서면 이사회, 서면 총회로 결정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온 것입니다. 그 예로 첫 번째, 동생을 이사로 임명하는 등 부적격 인물의 인사 단행. 두 번째, 이사회 의결 없는 사업 진행. 세 번째, 예산의 남용. 네 번째, 노인지원재단 이사장 겸직으로 기금 남용 등이 있습니다. 회장 자신의 형사법 등 법 위반이 대외에 노출이 또 되면서 고발을 당하는 등 대한노인회의 위상과 신뢰를 크게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상습적 미인가 대학교 활용과 가짜 박사학위 취득이 탄로가 난 것인데요. 김호율 회장은 목사가 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목회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미인가 대학교를 활용해 왔습니다. 김호율 회장은 2022년 12월 22일 서울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산수연 및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미디어들의 노력으로 그의 사회복지학 박사는 가짜임이 밝혀졌고 김호율 회장은 이를 시인을 하면서도 그것은 모두 학교 측의 행정적 실수라고 발뺌을 하면서 자신의 논문은 정상적이라고 셀프 진단을 했으며 잘못 인쇄된 논문을 모두 수거해서 다시 인쇄를 한 후에 배포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가짜 박사학위 여부를 검증한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김호율 회장은 공문서 위조 변조죄로 피고발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대한노인회의 치매 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는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이 홈페이지에 제1대 회장인 김호일 회장의 단체 등록증이 제2대 회장인 유경진의 명의로 위조 변조돼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공문서에 해당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이 위 변조된 것은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에 처해지는 것이 보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발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접수가 되었으며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고발인 조서 작성이 마쳐졌다고 합니다. 김호일 회장은 공직유관단체 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공직유관단체 임원에 해당하는 대한노인의 김호일 회장은 4월 12일 총선을 맞이해서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이창수 국민의힘 천안병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의정보고회나 출판 기념회를 순회하며 확성기를 이용해서 축사를 했다는 것인데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밀어줘서 국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지호소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다른 정당을 폄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가 됐습니다. 김호일 회장은 대한노인의 회장 취임 전 만든 노인복지당이라는 정당의 대표로 자기 배우자를 내세운 뒤 4월 10일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는 노인복지당을 찍어달라고 카톡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대한노인의 직원에게 교육을 시킨 후 이 메시지를 주변에 확산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 비례대표 지지 호소 행위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김호일 회장은 공익자산의 사적 이용과 대한노인회와 관계없는 영리목적 사업의 비밀 수행, 지속 반복되는 거짓말 등으로 회장직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 신뢰를 잃어서 양치기 소년이 된 지 오래입니다. 김호일 회장은 대한노인의 건물 3층에서 생명나무 교회의 예배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생명나무 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호일 회장이 용산구청 소유의 국가자산인 대한노인의 중앙의 3층 건물에서 생명나무 교회라는 명목으로 예배를 보면서 이 중앙의 직원들은 물론 외부인들로부터 헌금과 기증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수관계인의 이해충돌이 있는 사익적 치매 예방 사업 추진에 관한 의혹도 또한 있는데요. 대한노인의 치매 예방 연구원과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그리고 브레인헬스 주식회사는 매우 긴밀한 특수관계인들로 치매 예방을 위한 뇌파기능 검사 협약과 유법 의혹이 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0일에서 5월 11일 사이에 피고발인 김호일은 국고로부터 배정된 치매 예방사업비 2억 원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지원재단 보수공사비로 전용 승인을 받고 동년 5월 26일 노인지원재단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노인지원재단 예산 1억 3천만 원을 치매 예방사업 예산으로 바꿔치기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이라는 가짜 프로필 의혹도 또 있는데요. 김호일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는 강연회 등에서 자신이 1964년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맡았고 6.3 항쟁에 참여했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는데 하지만 나무위키의 고려대학교 역대 총학생회장 명부에 따르면 1964년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은 류6일 상과 61번으로 김호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앙의 홍보지인 해인시대의 적법 절차 불이행 발간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해인시대의 발간에는 절차상 치명적 하자가 있으며 연합회장, 지회장 등 전 조직의 반대 속에서 창간된 유가지로 지방 교부금을 사용해서 중앙회장이 발간하는 신문을
조직 내의 지회장들이 구매했다는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중고도 난청에 의한 직무수행 불가설도 또 돌고 있는데, 김호일 회장은 중고도 난청, 그러니까 중고도 난청이라는 것은 55에서 70데시벨 이하 이런 기준이 있나 봅니다. 아무튼 중고도 난청으로 청력도 매우 안 좋지만 청력에 비해서 어음 분별력이 매우 안 좋아서 보청기로도 대화나 회의가 불가능하며 말소리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이므로 눈치로 분위기로 일단 파악을 해서 대응해 나가고 비서의 도움을 받아 버텨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본인이 길게 말해 상대가 말할 틈을 주지 않고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과 회의 진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대한노인의 정관에 따른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므로 공익적으로 신뢰성이 확보된 대학병원 청각 전문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구비하지 않으면 다음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운영규정을 무시하고 규정을 오역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에 대한 잡음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 2024년 2월 15일 이사회에서 김호일 회장은 연합회장이 아닌 선임이사 4명과 그 변호사를 포함한 기타 3명을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으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노인의 선거관리 규정 25편 4조에서도 선관위 위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는 것이고 이들 위원 중에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인의 선관위는 중앙회장이 동생, 친구 등 친한 이사들로 미리 명단을 구성해 놓았으며 위원장도 미리 정해 놓았고 게다가 연합회장들이 선관위 위원의 등기이사 2명 포함을 요청을 해도 각 급회장은 당회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오역해 가면서까지 등기이사 2명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끝난 위원을 임명하는 권한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관위 위원 선출은 원천 무효이며 이 선관위로 치러진다면 그 선거는 의심스럽게 짝이 없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선거관리규정 18조 선거사무의 위탁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위탁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대한노인회를 살아가는 회원 및 시민 일동은 앞서 말씀드린 김호일 회장의 비정상적 파행 운영을 경고하고 시정을 촉구했지만 개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 회장이 이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대한노인의 파행 운영을 지속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대한노인의 정관에 따라 김호일 회장의 탄핵 및 형사법적 처벌을 위한 사법 조치를 단행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 잡음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대한노인의 김호일 회장의 거취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